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시간당 80mm의 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던 원주 단계천이 시간당 40mm의 비에 또다시 범람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중호우 몇 시간 만에 배수관 일부가 떠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다리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무서운 기세로 흐릅니다. 흙탕물은 산책로로 내려가는 계단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난달 장맛비에 한 차례 범람 위기를 겪은 단계천이 지난 5일 밤 내린 집중호우에 또다시 범람 위기를 겪으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기 넘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차면은 물 나갈 데가 없잖아 이제. 어제 철달인데도 여기 나갈 데 없으니까 거기에 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폭우가 지나간 뒤 단계천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맛비에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지 결정도 못했는데 이번 폭우까지 겹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잔디가 깔려있는 산책길은 흙빛 민낯을 드러냈고 포장된 산책로는 50m 넘는 구간이 마디마디 부서졌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땅이 깊게 파이면서 배수관 일부가 하류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내는 돈인데 한 1년도 못 가서 저렇게 됐다는 거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가 부실공사 아니냐, 난 그렇게 봐요. 단계천 복원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시간당 80mm의 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5일 원주의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 43.9mm에 불과한데도 단계천 수위는 범람 직전까지 올라 80mm의 시간당 강수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계속된 하자보수 문제로 관리감독 권한을 넘겨받길 거부해온 원주시는 단계천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부터 하자까지 들여다보는 전수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삼척시가 폐광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독일 신포 뷰티스 마켓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삼척시와 강원도가 경제성 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내년 조기 폐광을 앞두고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삼척시가 국비 등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독일 신포 뷰티스 마켓입니다. 폐광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연간 이용객 6만 8천여 명, 매출액 11억 5천여만 원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1년간 이용객은 고작 2,400여 명, 매출액도 2,400만 원으로 낙제점이었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가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경제성 타당성 분석 자료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13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신포 뷰티스 마켓 사업은 경제성 통과 기준인 1에 크게 못 미치는 0.51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삼척시는 이 분석 결과를 조정하는 것으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해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경제성이 1이 넘게 조정하고 수정 계획을 만들어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초 사업은 지역 특산품인 포도를 주제로 한 농촌 체류형 관광시설이었는데 뷰티 체험시설로 변경하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지 않고 승인도 없이 추진했다고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삼척시와 강원도에 각각 주의를, 행정안전부에는 삼척시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도는 감사 사실을 인정하고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경제성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뷰티스 마켓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시설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관광지인 하이원 추추파크, 유리나라, 나무나라 등 지역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도계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방안을 염두한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한 폐광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마저 눈속임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삼척시의 행정에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부가 양구에 1억 톤 규모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백지화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양구 방산면 수입천댐 조성 예정지입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이곳에 1억 톤 규모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열린 주민 설명회. 갑자기 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논리로 양구에 댐을 건설해야 되느냐? 그 논리가 마땅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댐 건설 계획이 양구군에 처음 공유된 건 지난달 24일. 발표 6일 전에 양구군에 통보한 것도 모자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댐을 막는 무슨 효과 정보의 경제적인 효과가 뭐 때문에 막는지 그게 뚜렷하게. 수입천 댐의 저수용량은 1억 톤 규모. 댐이 건설되면 군부대와 주택, 고방산 일대 농지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1944년 화천댐, 1973년 소양강댐 준공으로 양구 남부 일부 지역이 수몰돼 반강제적으로 이주한 뒤 아직도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피해를 또 겪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단체들까지 가세하며 반대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수입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양구군은 환경부에 수입천댐 유역 면적과 수몰 예상 범위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댐 건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 시군과 함께 잘 조합을 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댐을 절대로 들여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정말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올해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수험생이 온라인에서 입력을 마치고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은 9월 3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기록적인 폭염과 피서 극성수기가 이어지며 누적 피서객 수가 5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올해 86개 해수욕장의 누적 피서객은 최근 피서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난 5일 기준 493만 6천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시가 182만 3천여 명, 고성군이 140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난 반면 양양군과 삼척시는 줄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할인제를 실시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차량 가격을 할인 판매하면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1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50만 원까지 추가 보조해줍니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가 보도한 춘천숲 자영 휴양림의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해 춘천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산림과는 위탁 계약 연장이 한 번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공유재산법을 어기고 한 업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2번 맺었습니다.
또 이 업체는 조례를 어기고 춘천 시민과 다자녀 가정, 장애인에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는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수학과 야간 진료를 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수학과 야간 진료는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별관 2층에 마련된 진료실에서 진행됩니다. 원주의료원은 5차례 공고 끝에 과거 의료원에서 수화과장으로 근무했던 전문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7월 1일부터 수학과 야간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국내외 표준화된 천연물 소재와 데이터를 통합 지원하는 중심축인 통합허브가 본격적으로 조성됩니다. 2028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되는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통합허브 조성 사업은 강릉과학산업단지 6,000제곱미터 면적에 표준화 시설과 시험 분석실 등이 갖춰집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키스트 강릉분원 등은 시설과 장비 구입 내역을 사전 점검하고 시범 사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 4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시청 직원들은 시청 광장 희생자 추모나무 앞에 모여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길었습니다. 춘천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의암호 상류에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입니다. 참사가 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던 원주 문막교를 대체하기 위한 새 문막교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국비 등 336억 원을 들여 기존의 문막교 옆에 길이 540m, 폭 14.3m의 새 문막교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문막교 재가설은 섬강 등 국가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노후 교량 보강을 통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됩니다. 제26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9월 26일부터 4일 동안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원주 한지문화재단은 한지 패션쇼와 한지 등 전시, 한지 스크린 미디어 아트 등의 전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마다 5월에 열렸던 한지문화제는 한지 테마파크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9월로 연기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한지문화제 때 한지 테마파크 일부를 임시 개방하고 내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